일교차가 많이 큽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사위원회에서 여야가 극강 대립을 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피의 사실 공표죄.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이런 말을 하였죠. 피의 사실 공표죄가 꼭 필요한 것이냐. 마치 다른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있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찾아보면 딱히 그 존재를 법정상 규정하는 나라, 즉 우리나라처럼 형법에 규정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죄 형태를 갖춘 곳은 없지만 연관된 법이나 각종 규칙, 규정, 지침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기소 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면서도 지금 현 상황과 같이 언론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인 대립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깁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 그 다음 피의자의 인권보호, 공정한 재판 보장이라는 이 세 가지 가치를 절충하려는 노력을 꼭 필요로 하는데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세 가지가 절충을 하기에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건을 보는 시야의 차이, 일반 시민의 관점의 차이, 관심도의 차이, 검찰에서 보는 사건의 경중의 차이 등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처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분노해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먹고 살기 빠듯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인식을 이번 조국 사태가 있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도 거론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최순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옳다, 그르다란 부분을 얘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이슈가 된 것은 단 하나겠죠. 청문회와 2달 가까이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그 가족을 놓고 벌어지는 확인되지 않는 보도식 피의사실 공표가 정치적 상향상 지지자들 및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와닿았다는 부분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옳다 그르다에 대한 사고는 개별 학자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긴 시간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죄 자체의 위헌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존재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현재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언론과 검찰이 어느 정도 서로 공생을 하며 만들어낸 부분에 대한 의혹이 가장 큰 문제점일 것입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 저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려 합니다. 만약에 힘없는 일반 시민이 이렇게 노출되고 공개적인 의혹 제기를 당한 것이라면 피의사실 공표죄는 분명히 처벌을 논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가진 형법일 수 있겠지만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과했냐, 과하지 않았냐를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권의 주장인 언론의 과도한 조국 죽이기, 100만 건 가량되는 받아쓰기식 기사 횟수, 표적 수사, 야권의 주장인 탄핵 및 적폐 수사에 따른 지금과 같은 피의사실 공표의 횟수, 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로지 당사자의 힘과 힘의 원리로 볼 때 전 그렇게 과하게 보지 않습니다. 검찰이라는 힘과 법무부 장관이라는 힘,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전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라는 분의 정치적 입장에서 볼 때 강자와 약자, 약자와 강자라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논할 때의 가장 큰 위험성의 논리 근거가 되는 부분이 와야 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충분히 힘의 균형상 대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력과 조국 장관의 힘, 여당 야당은 이런 말을 합니다. 7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가족들을 범죄 혐의자로 취급하고 감히 법무부 장관의 집을 수색하고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한다는 등 청문회를 앞두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지 않냐는 의견을 전달하며 그와 함께 확인되지 않는 검찰발 언론의 피해사실 유포에 대한 얘기를 덧붙이며 의견 전달합니다. 어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하고 국민 감정에 호소하며 조국 장관 지키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 과정은 범죄 혐의를 대하는 검찰의 수사 필요적 과정이고 국민의 많은 분들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조국 장관이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합니다. 수사를 이유로 조국 장관이 약자로 평가받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 일반 시민은 단 한마디 반박도 못하지 않나요? 만약에 검찰이 언론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표하고 외부로 노출되었을 때 언론은 일반 시민 피해자에 대한 목소리를 외부로 표출해주지 않습니다. 약자의 기본적 모습이겠죠. 하지만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나 그 가족들은 SNS나 페이스북 등 소셜을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 그 다음 각종 혐의에 대해서 반박을 계속하여 왔고 그 반박 내용을 많지는 않지만 언론을 통해 일정 부분 혐의 반박 기사가 외부로 나갔고 언론도 그런 부분에 있어 표출의 통로로 활용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강자와 약자의 논리에서 약자에서는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의 수사 결과 누설 또는 발표로 인해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자의 문제로 봐야지 자신의 문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박하고 반박하는 사람에게 있어 피의사실 공표죄의 피해자로 보는 논리 근거는 떨어진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과거 우리 국민들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과 언론의 무분별한 망신주기식 수사와 논두렁 언론 발표를 통해 크나큰 아픔의 결과를 경험하여야 했습니다. 그때는 대응조차 못하였죠. 그러하기에 현재 조국 장관 및 가족분들의 언론 대응 형태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등의 단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강대강 형태로 가야지 약자의 모습은 조국 장관에게나 현 여당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되 그 과정은 대등의 형상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조국 장관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피해사실 공표죄의 해결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위원 중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된 해답을 제시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께서 일본 동경 지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 피해사실 공표를 하는 언론기관에 대해 검찰 출입기자나 언론사 패널팀 및 취재를 못하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얘기를 하였고 검찰의 심도 있는 문제인식을 요하셨습니다. 언론의 습성은 무엇인가를 쓰려고 하는 집단일 수밖에 없고 검찰의 사건 수사에 있어 결과를 내어야 하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이해상충이 맞아 약간은 기이한 형태의 공생관계가 지난 과거부터 지속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얘기입니다. 결국은 검찰과 언론의 자성적 변화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점을 인식하고 언론의 기사 작성 시기를 기소 전 조사 단계가 아닌 공판의 시작 전부터라고 정확히 명시하는 사회적 법망의 형태가 태생된다면 피해사실 공표에 대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는 어느 정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소 전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검찰과의 대립이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판 시작 이후에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반박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피해사실 유포는 딱히 문제가 될 부분이 없을 것이라 여깁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의 대두에도 언론이 검찰의 흘리기식 수사 내용과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를 피해사실 유포를 하였을 경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도화한다면 언론의 보도 자유와 권리를 보다 넓게 보장함으로 인한 개인의 반론권, 인격권의 침해를 통상적인 평가가 아닌 그들이 누린 크기에 비례하여 큰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들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피해사실 공표죄에 대한 영상을 제 채널에서 가장 처음으로 올리는 이유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아끼는 시민 지지층,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지지층이 각자의 입장에서 과거와 현재의 피해사실 공표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면 결국 두 지지층 모두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입니다. 간단히 말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조국 장관의 피해사실 공표를 거론하며 검찰이나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과거 박근혜 최준실, 정유라, 우병우 등의 얘기를 꺼냅니다. 결국 도돌이표적인 상황이 연출인 것이죠. 내로남불이 되어버리는 것이라면 결국은 여당 야당 서로가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고쳐야 하는 것임에 분명하여 첫 영상의 주제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잘 전달되어 내면이 가득 찬 성숙한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 남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